자, 어디 쉬었나요? 네. 예. 일단 용도지역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어떻게 하겠죠? 도, 관, 농, 자. 여보세요. 도, 관, 농, 자. 크게 나누면 네 개입니다. 이걸 쪼개면 자, 관리지역은 세 개로 나뉜다겠죠? 세 개. 뭐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딱딱 기억하세요. 또 우리 도시지역은 또 나누면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알겠죠?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또 주거지역은 나누면 세 개. 전, 일, 준.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자, 전용과 일반은 어떻게 틀리다겠죠? 양호한이냐, 편리한이냐. 전양, 일편단심.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전용주거는 우리 주택 종류에 의해서 1, 2종으로 구별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전용주거가 1, 2, 3종 구별한다면 틀려요. 전용주거는 1종과 2종. 자,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 알겠죠? 뭐 단독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는 여러분 아파트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옵니다. 아파트는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종 전용주거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또 일반주거는 나누면 세 가지 1, 2, 3종이죠. 자, 1종은 저층 중심입니다.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자, 그래서 저층이 4층 이하를 말하거든요. 자, 우리 나중에 봅니다만 아파트는 여러분 5계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래. 알겠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에도 아파트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오죠. 4층 이하니까. 알겠죠? 아파트는 한마디로 5층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니까 5층 이상을 보통 아파트로 해요. 그래서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2종, 3종. 자, 그리고 주거 기능보다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할 수 있는 데를 준주거. 그래서 이렇게 6개로 쪼개집니다. 또 상업지역을 나누면 4개로 나눠지는데 상업지역은 자, 4개 어떻게 나옵니까? 중, 일, 유, 근입니다. 중, 일, 유, 근. 자, 중이 뭡니까? 중심 상업지역. 일은 일반 상업지역. 유는 유통 상업지역. 근은 근린 상업지역. 저게 크게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상업지역도. 중심 상업지역은 여러분 우리 가장 큰 건물들 모여 있는데 시내 중심지 생각하시면 돼.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데가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가장 큰 건물들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건물들 큰 거 있는 데 있죠. 모여가지고 밀집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 상업지역. 자, 일반 상업지역은 거기보다 좀 낮지만 일반 우리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통은 여러분 유통 기능이니까 유통 기능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뭐 공판장이나 뭐 있는데 뭐 도매시장이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자, 그런 데가 보통 유통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공판장, 집화장, 직판장 또는 뭐 도매시장 쭉 있는데 그런 데를 유통 상업지역. 자, 근린 상업지역이 뭘까요? 근린. 원래 근린은 우리 이웃을 말하거든, 이웃. 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상업지역. 재래시장 생각하면 돼. 재래시장들 모인 데가 보통 뭐라고요? 근린 상업지역. 됐나요? 상업지역에서 4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됐나요? 상업지역 4개 나뉩니다. 중일, 유근입니다. 자, 공업지역은 또 3개. 전, 일, 준. 보인가요? 공업지역은 또 3개로 쪼개집니다. 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공업적이니까 가장 공장들 큰 것들 모여 있는데, 막 우리 정육공장들 모여가지고 큰 탱크만 있고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 자, 또 그것 말고 좀 고만고만한 공장들 모여 있는데, 알겠죠? 그걸 일반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반공업은 그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처럼 보인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는 것을 일반 공업지역.
자, 개념 잡으세요. 하나 잡으시고. 자, 준공업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경공업 있고, 경공업 조그만 공업들 있죠? 조그만 공장들. 거기에다가 주거 기능도 할 수 있고, 상업이나 뭐 업무 기능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공업 지역. 한마디로 우리 공장 단지에서 기숙사도 있고, 기숙사가 있으면 주거 기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주거 기능 한다면 옆에 상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지역을 무슨 지역? 준공업 지역.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공업 지역은 전용, 일반, 준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자, 녹지도 나누면 세 개. 자, 뭔 나옵니까?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보존 녹지라는 것은 보존이란 말의 의미는 여기는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존이니까. 녹지 쪽도 보존 녹지는 개발이 안 될 거다. 자, 또 생은 뭐죠? 생산 녹지는 그 표현이,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요 표현 기억하면 돼. 개발이 유보돼 있어. 이 말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유보란 말이 뭐죠? 미뤄뒀다는 이야기야. 개발은 할 수는 있지만 유보된 지역. 그걸 뭐라고요? 생산 녹지. 자, 자연 녹지는 뭘 말합니까?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뭘 한다고요? 자연 녹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녹지 지역이 도시적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녹지는 도시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녹지가 재난경 보존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녹지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도시적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상공농 네 가지 중에서 땅값이 제일 싼 데가 녹지가 제일 쌀 거 아니에요. 개발이 안 되는 데는 땅값이 싸니까. 알겠죠? 그 중에 우리 보생자 중에 이 세 군데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그렇지. 제한적이지만 개발 허용되니까. 그 다음에 비싼 데가 생산 녹지. 보존 녹지가 제일 싸겠죠. 이건 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차이점 알겠어요? 그래서 녹지가 나뉘면 세 가지. 보, 생, 차. 됐나요? 여기 보생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 관리적은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녹지는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념 구별됩니까? 어제 최대한 외우세요.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것은. 알겠죠? 이걸 못 외우면 나중에 다른 책에 나와서 무슨 지역 나와도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기본.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알파벳은 알아야지 뭐 단어를 외우든지 말든지 하지.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생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도시적은 여러분 총 몇 개 쪼개죠? 6개, 4개. 16개로 나눠지죠? 16개잖아. 그리고 관리적은 3개, 19개, 20개, 21개. 용도적이 크게 4개지만 세분시켜 쪼개버리면 21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21개 용도적으로 쪼개집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용도적은 크게 이제 4개지만 그렇게 세분시켜버리면 21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용도적 분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폐 용적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용도 지역은 뭘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 각 시나 군마다 다 있겠죠? 모든 시나 군마다 용도 지역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관리계로 결정됩니다. 또 변경될 수도 있겠죠? 관리계로 변경하는 거예요. 관리계로 변경합니다. 지금은 다 지역이 정돼 있죠. 관리계를 한 번씩 바꿀 수도 있어요. 알겠죠? 쉽게 말해서 이게 농립적인데 이만큼 요 지역은 도시 쪽으로 이만큼 바꿀 수도 있잖아. 도시 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건 관리계로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용도 지역은 크게 4개로 나눠지네요. 자, 크게 4개 뭐? 자, 크게 외우시게. 자, 4개 뭐? 관, 농, 자. 알겠죠? 크게 4개 용도로 나눠집니다. 자, 도시 지역을 또 나누면 4개. 주, 상, 공, 녹. 오케이. 주, 상, 공, 녹. 또 주거지역을 나누면 전, 일, 준. 자, 우리 전과 일은 전량 일편단심. 꼭 기억하세요. 양호하냐 편리하냐 딱 잡아두시고. 자, 전용을 나누면 2개.
1종, 2종. 자, 단독주택 중심은 1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은 2종 전용주거. 딱딱 튀어나오세요. 그렇게. 자, 또 일반주거는 3개 나눠집니다. 1종, 2종, 3종. 자, 저층 중심은 1종 일반 주거지역. 알겠죠? 자, 중층 중심은 2종 일반 주거. 중고층 중심은 3종 일반 주거. 딱 그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을 볼 수 있는 데가 준주거. 됐나요? 자, 또 상업적을 나누면 4개. 뭐? 중, 일, 유, 금. 이게 중, 일, 유, 금. 알죠?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중, 일, 유, 금. 자, 공업적을 나누면 또 3개. 전, 일, 준. 녹지도 3개. 보, 생, 자. 자, 관리적도 3개. 보, 생, 개. 계획관리. 됐나요? 총에서 이제 용도지역은 21개로 세분됩니다. 여기도 21개. 이제 원래는 4개지만 쪼개면 21개로 나눠진다. 됐나요? 개념을 먼저 잡으세요. 딱 잡으시면 됩니다. 요런만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문제 한번 얼른 견식해 볼까요? 28회 문제죠? 28회 문제 아주 쉽게 나왔죠. 다음 중 도의적이 아닌 것. 그럼 도의적이니까 주상공록을 아닌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도의적으로 주상공록이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 그러면 당연히 계획관리는 관리적이죠? 도의적이 아니죠? 이런 문제. 아주 기본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뭐 보너스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모르면 틀릴 거 아니야. 알겠죠? 이것도 모르면 틀려야지 뭐.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개념 분류 문제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넘기기 전에 그 1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건폐율 용적률 적어놨죠? 1페이지 보고 있나요? 건폐 용률 쭉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외우는 그 요령하고 아울러서 건폐 용적률 소개해 놨거든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보시면 용도 지역 등이 정해지면 자,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용어 또 자꾸 나올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 용도에 맞게끔 이제 행위제한이라는 말 많이 등장할 거예요. 행위를 제한받습니다. 자, 행위를 제한받는단 말은 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내 땅입니다. 갑의 땅이야. 그럼 내 땅이면 내 재산권이 내 재산이잖아.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니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한다 못한다? 못해. 제한을 받는 거야. 용도에 맞게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제한받는 것이 크게 말하면 2가지인데, 한 가지가 건축 제한이 있고, 건축 제한은 아까 우리 봤던 거, 자연환경 보전 쪽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아까 기본도 한번 봤었죠? 그 건축 제한이야. 알겠죠? 내가 공장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단란주점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온다. 어디 단독주택은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감으로. 자연환경 보전 쪽에 단독주택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와? 그럼 사람 못 살아? 환경 보전 쪽에 사람 살까, 못 살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 사람 못 살아, 환경 보전 쪽에. 사람이 못 사는 데는 없어요. 어딘지 살아. 산 위에도 사니까. 알겠죠? 그럼 살려면 최소한도 단독주택은 있어도 없다 돼. 그렇지. 농어가 주택인 단독주택은 들어올 수 있거든. 알겠죠? 이제 그런 거 다 아까 우리 봤던 그 페이지에서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건축제라고 그래, 건축제.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크게 행위자는 게 2가지. 크게 말하면 2가지고 더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인 게 2가지인데 건축 제한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어. 건용 제한. 자, 말을 들어봅시다. 이게 주거적이고, 자, 요 지역이 만약에 주거지역 중에서,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자, 주거지역이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전일준에서 다 나눠지겠죠? 다 쪼개진다니까? 쪼개져. 요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거용 건축물 지은다는 이야기죠? 나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10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내가 10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어. 갖고 있죠? 내 땅이야. 그럼 내가 건축물
지으려고 그래. 주거용 건축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주거지역이니까. 그죠? 또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도 쭉 나와요. 아까 우리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 심심하면. 그건 애울락은 하지 마시고 다 못 외우니까. 그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내가 건축물 지은다면 면적, 즉 우리 건축 면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걸 정하는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입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 알겠죠? 내가 내 땅이라고 해서 1000제곱미터니까 갑자기 100층 짓고 싶다? 응? 돈이 많아 내가 100층 짓고 싶어. 그래도 지은다 못 지은다? 못 지어. 알겠죠? 그 제한이 돼 있어. 알겠죠?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역별로 다 제한이 정해졌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마 그 2페이지 먼저 보고 다시 1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자, 건폐율, 용적률 보인가요? 자, 건폐율이 뭘까요? 어디? 먼저. 건폐율이 뭘까? 응? 자, 오늘 정리하세요. 일단 우리끼리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 땅에서, 대지죠? 땅에서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넓게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뭐라 한다고? 건폐율. 알겠죠?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이야기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거 써놨죠? 그 2페이지 보면 나오잖아. 2페이지 써놨죠? 건폐율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면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그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자, 대지 땅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1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보세요. 빡빡하게 건축을 이만큼 다 지어. 다 채워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어버리면 건폐율이 100%가 되는 거야. 알겠죠? 100%. 다 지어버리니까. 건축물을 이렇게 넓게 지었죠? 대지에 빡빡하게 다 지어버리면 뭐라고요? 100%가 되는 거예요. 100%. 그러면 이렇게 지어버리면 옆에 대지하고 딱 붙어요? 안 붙어요? 옆에도 딱 붙어있죠? 문 열면 옆집이네. 그죠?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볼까요? 만약에 요 지역이 건폐율이 60%라고 나왔다면, 이제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인데 60%라고 본다면, 갑은 자기 땅이 100제곱미터라도 건축을 얼마까지만 한다? 60제곱미터까지만 짓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라겠죠? 말도 우리 대지 면적이 100이라면, 물론 100분이니까 그거에 100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60%가 되려면 이게 얼마나 해야 돼? 60제곱미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60까지밖에 못 짓는 거야. 근데 만약 건폐율이 80%가 되면 나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 자, 대지가 100제곱미터로 본다면 8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넓어질 거 아니야? 건폐율이 커지면 더 넓게 짓는 것이고, 건폐율이 좁으면 좁게 짓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이게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폐율 60%고 대지가 100이라고 볼 때, 나는 얼마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이 대지 면적에서 60제곱미터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거야. 80으로 본다면 8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거야. 75라면 75까지만. 100일 때. 알겠죠? 이제 대지 면적 100이 아니면 이제 나누기 해야 되겠죠? 나누기 해서 가면 되니까 편의상 100으로 본다면 이게 건폐율입니다. 자, 반면에 용적률은 뭘까요? 높이니까. 근데 60까지 지었어. 얼마까지 높게 지을 거냐? 자, 용적률은, 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높게. 우리 건폐율은 넓게 짓는 거. 옆으로 짓는 게 건폐율.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높게 짓냐가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자, 시험용으로 이야기하면 용적률은 뭐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야. 시험용은 뭐라고 하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야. 연면적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적률은, 자, 그 연면적이 뭐냐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죠?
합해서 말할 때 뭐라 하죠?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만약에 건폐율이 60%고 대지가 100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300%라면 나는 여기 60제곱미터 건축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 용적률이 300이라면. 그렇지. 나누면 돼. 나누면 6, 5, 30이죠? 이걸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짓는 거야. 1, 2, 3, 4, 5. 그러면 자, 여기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이 얼마죠? 60이잖아. 60. 60제곱미터가 몇 개 있어야 300이 되는 거죠? 5개. 알겠죠? 5개가 있어야지 300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00%라면 몇 개 층까지 지을 수 있다?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다. 됐나요? 그럼 만약에 이제 30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8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몇 층까지? 60이라고 볼 때 대지가 100이라고 볼 때 8층? 6, 8, 48이잖아. 알겠죠? 8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용량이 크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이야기고 더 낮아지면 더 낮게 지으라는 이야기고. 그 차이점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건폐 용적률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폐 용적률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일단 건폐율은 뭐라고 했죠? 건폐율은 자,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시험용으로 이야기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됐나요? 자, 용적률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높게. 비율을 말합니다. 자, 대신 시험용으로 이야기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 알겠죠? 그 합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은 잡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용도 지역들마다 건폐율 용적률이 다 정해졌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오른쪽 보인가요? 보이는데 오른쪽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먼저 그 제일 밑에 자, 우리 주거적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주거적 보시면 우리 건폐율 용적률 쭉 나와 있죠. 건용 나와 있잖아. 보면 우리 전용주거 건폐율 얼마 나왔어요? 50% 나와 있죠. 보인가요? 또 이종 전용도 얼마? 50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시행령, 즉 우리 건축법, 우리 국회법 시행령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치를 정해놨어. 최대치. 이건 최대치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 자, 우리 조례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조례가 뭐라겠죠? 조례는 각 지자체 법을 말해. 알겠죠?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대구도 대구광역시 조례가 있어. 그럼 그 법에서 정해. 곧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전용 주거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모든 시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시군에서 전용 주거에서 건폐율 최대치는 50인데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겠죠. 50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최대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는 최대치를 공부해야 되고 뭘로? 시험용으로는.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조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렇지. 그 지역의 조례를 봐야 돼. 그러면 건폐율이 정해져 있어. 어느 지역은 48%고 46%고 다 지역마다 달라. 50 이하 범위니까. 전용 주거는. 됐나요?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조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역의 건폐율이 나와. 여기는 최대치입니다. 최대치가 50이에요. 자, 또 일반 주거는 이렇게 하세요. 일반 주거는 60%가 기본인데 자, 뭔만 틀리죠? 여기 3종 일반 주거만 얼마예요? 50. 그래서 건폐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 건폐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전용 주거는 건폐율이 최대치가 얼마라고? 50. 일반 주거는 60. 근데 3종만 50이야.
3종만 50. 자, 준주건 얼마? 70. 간단해.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돼. 자, 우리 건폐율은 주거지역은 전용주건 얼마? 50. 일반 주거는 60인데 3종만 50. 준주건 얼마? 70. 5, 6, 7이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용주거는 50. 최대치예요. 최대치. 그 지역의 건폐를 보려면 조례를 봐야 돼. 50%는 최대치니까. 일반 주거는 보통 얼마라고? 60. 3종만 얼마라고? 50. 자, 준주거는 70. 이게 5, 6, 7이에요. 암기 되나요, 지금? 암기하려고 또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는데 금방 외워지게 돼 있어. 한 두세 번 돌리면 이건 기본이에요. 알겠죠? 다 외워놓으세요. 시험도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5, 6, 7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상업적은 여러분 어떻게 외우면 돼? 9, 8, 8, 7이죠? 이 순서에 하셔야 돼. 중일 6은 당연히 중심이 제일 넓게 질 거야. 중심 상업적이 제일 큰 건물 들어온다니까.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죠? 90. 일반하고 유통은 80. 근림 상업적은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라고? 70. 9, 8, 8, 7입니다. 됐나요? 보시고. 자, 우리 공업지역은 전부 다 70입니다. 공업지역은 전 일준 전부 다 70이야. 최대치가. 알겠죠? 최대치 7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대신 이건 여러분 보셔야 돼. 자, 우리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보지역은 자, 우리 녹간 농자죠?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여기는 건물들 많아요, 적어요? 아, 당연히 생각해봐. 농림이나 뭐 자연환경 보이죠? 무슨 건물이 있어봐 조그만 것밖에 없겠죠? 그죠? 주로 이제 주상공이 사람들이 밀집되고 제 건물도 높은 게 많을 거 아니야. 주상공이 보통 중심이고, 녹간 농자는 건물이 들어도 낮은 것밖에 못 들어. 조그만 것밖에 못 들어. 녹간 농자는 미리 정리해버리면 돼. 녹간 농자는 기본적으로 건폐율 최대치가 20이고, 용적률 최대치가 80이야. 녹간 농자, 아마 뒤에 그 암기호를 해놨거든. 먼저 보고 보세요. 자, 녹이 뭐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다?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라고? 20%. 이게 아주 조금밖에 못 지어. 100제곱미터면 20제곱미터밖에 못 지어. 알겠죠? 용적률은 최대치가 얼마라고? 80. 됐나요? 자, 아닌 게 세 가지거든. 세 가지 모시면 돼. 자, 이것도 요령이에요. 자, 녹지적 중에서 나름대로 개발된 데가 두 군데죠. 두 군데 좀 개발되잖아. 그래서 기본적 녹간 농자는 20, 80이에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야. 근데 녹지 중에서 전옥하고 생록은 전옥, 생록은 좀 개발되죠? 좀 개발되잖아.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완화시켜줘. 그래서 여기는 20하고 뭐가 되죠? 100이 되는 거야. 용적률이 더 커졌죠?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된 데는 어디예요? 계획관리가 제일 더 개발된다겠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얼마? 40, 100이야. 요거 빼고 나머지 녹간 농자는 전부 다 얼마라고요? 20, 80.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럼 녹간 농자 정리해서 버려버리면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녹간 농자 이렇게 정리 끝내버리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녹지, 관리, 농림, 자보지역은 일단은 큰 건물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녹간 농자는 기본적으로 건폐 용적률 얼마라고요? 20, 80. 알죠? 20%, 80%는 약이에요. 대신 녹지 쪽에 좀 개발된 데가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잖아. 잔호각 생록은 20하고 뭐 100. 좀 더 완화됐죠? 더 크게, 더 높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 계획관리는 얼마? 40, 100. 됐죠? 이 세 개 빼고는 녹간 농자는 전부 다 뭐라고? 20하고 80. 됐죠? 녹간 농자는 20, 80인데 요 세 군데만 좀 틀려. 20, 100. 계획관리는 40, 100. 자,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 지금 정신없죠? 근데 외우셔야 돼. 다시 또 봅니다. 자, 용적률로 갑니다. 용적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돼. 출발점만 잘 보시면 돼. 이 순서를 알아야지 잘 봅니다. 이제 수상공만 외우시면 되겠죠?
주상배운데 녹간농장 끝났으니까. 녹간농장 다 끝났어. 정리. 자, 우리 일정 전용주가 얼마예요? 100. 일정. 그럼 일정 일반주가 얼마예요? 일정 200. 일정 전용이 얼마라고? 100. 용적률 최대치가 100%. 일정 일반은 200. 됐나요? 3종 일반은 3종이니까 3이니까 얼마? 300. 준주가는 500. 100, 200, 300, 500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2종자가 들어가면 2종이 들어가면 54 붙이면 돼. 50. 자, 50만 더하면 되거든. 100에서 150, 200에서 250. 그래서 원래는 50씩만 더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오면 다 쓰고 있어.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요령이 자, 일정 전용주가는 용적률 최대치가 얼마라고? 100. 일정 일반은 200. 3종 일반은 300. 준주가는 500. 됐나요? 그럼 2종자가 들어가면 50 붙이면 돼. 2종은. 2종 전용주가는 150. 2종 일반주가는 250. 됐어요? 그렇게 외우시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접어두시면 되겠고. 자, 상업지역은 중심상이 제일 세죠? 얼마? 1500이야, 1500. 중심상 제일 높게 줄 수 있는 거지. 1500. 여기서 200씩만 다운시켜. 200만. 1500은 그 다음 얼마? 1300, 1100, 900. 중일 6원입니다. 1500만 딱 기억하면 돼. 여기서 얼마씩 빼라고요? 200씩 빼면 1500, 1300, 1100, 900이에요. 그렇게 오시면 되겠고.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이 얼마냐면 300이야, 300. 출발점을 대우시면 돼요, 300. 여기서 50씩 더하면 돼. 50씩. 그럼 300, 350, 400. 이 출발점만 잘 기억하시면 돼, 출발점을. 외울 때. 됐나요? 그러면 건폐율 다 암기가 된 거야, 지금. 다 끝났어, 이제. 자, 다시 한번 이제 볼 건데, 정리할게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내가 암기를 해놨거든. 암기를 했는데, 그 2페이지 봐보세요. 2페이지가 써놨는데,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외워지는데, 무조건 외워야 돼. 유불문하고. 외워야지. 지금 외워놔야 돼, 지금. 어차피 이런 건 나중에 뭐 5월 6월달까지 못 외워서 막, 그건 이미 늦어. 이건 기본 중에 상기본이고. 또,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오니까 또 외우는 거야. 시험이 전혀 안 나오면 또 외우라고 안 해.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잡고 다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끼리 말할 때 개념이 뭐라고요? 그지. 그 땅에서, 대지에서 얼마나 넓게 짓느냐. 그러면 이게 커지면 넓게 짓는 거죠. 커지면 넓게 짓는 것은 우리가 완화, 강화란 말 많이 쓰거든. 넓게 짓는 것은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거야. 완화. 풀어주는 거야. 근데 60인데 만약에 40으로 바뀌었다면 완화야, 강화야. 이건 강화된 거야. 강화된다는 말은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숫자가 좁아지면 좁게 짓는 것이고, 숫자가 커지면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폐율은 우리가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시험용어는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알겠죠?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그래. 알겠죠? 다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요. 건폐율이. 자,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이죠? 높게. 자, 시험용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야. 건축 연면적이야. 알겠죠?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반듯할 때는 건축물이 반듯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건축물이 반듯할 때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나와. 알겠죠? 이제 반듯하지 않을 때는 좀 틀려. 근데 보통 반듯 통으로 될 때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나와. 층수. 알겠죠? 그래서 300% 나온다면 60이면 몇 층까지? 5층까지. 나누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용적률도 최대치가 정해지는 용적 높게 질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을. 자, 그럼 이제 우리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 용적률 정해지는데 용적률 건폐율을 정리할 때 먼저 용도지역 중에서 이것부터 정리 끝내버리라고. 녹간 농자는
큰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 그러잖아.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쪽에 무슨 큰 건물 들어오겠어. 낮은 건물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얼마라고? 20. 용적률은 80. 20, 80이야,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세 개는 달라. 알겠죠? 녹지적 중에서 개발된 데가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이게 잔혹, 생녹이죠? 요놈들은 용적률이 좀 더 완화됐죠. 20하고 뭐라고? 100. 원래 80이 넘으면 100이 되는 거죠? 또, 관리적 중에서 제일 개발된 데는 계획관리잖아. 계획관리는 얼마? 40, 100. 녹간농자 끝내버리라고. 그럼 외울 건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됐나요? 주상공이. 그럼 자, 우리 건폐율 정리합니다. 건폐율도 정리합니다. 자, 주거적 중에서 어떻게 제가 외우라겠죠? 전용 주거는 건폐율이 얼마? 건폐율이 50. 일반 주거는 60. 준주거는 70. 일반 주거 중에 3종만 뭐라고? 50이야. 3종만 50이야. 이게 5, 6, 7인데 3종 일반 주거는 얼마라고요? 50. 그렇게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찾을 수 있어. 빨리빨리. 오케이. 자, 우리 건폐율이 아까 뭐라고요? 넓게 짓는 비율 50%면 100제곱미터라면 50밖에 못 짓는 거야. 최대치가. 알겠죠? 그 범위를 조례가 정하니까 이제 조례에 따라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례 내용 공부할 필요 없고 업무 볼 때는 조례 찾아보고. 알겠죠? 시험용으로는 최대치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전용주거는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라고? 50. 일반 주거는 60인데 3종만 뭐라고? 50. 준주거는 70. 자, 상업적은 중일주거이죠? 중심은 얼마? 90. 일반화 유통은 80. 근리는 70. 자, 공업적은 건폐율 전부 다 얼마라고? 다 70이야. 전용공업이든 일반공업이든 중공업이든 건폐율은 다 70이야. 최대치가. 건폐율 한 개 끝났죠? 끝났고. 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출발점. 일종 전용주가 얼마라고요? 100. 일종자 나온 건 다 100으로 하시면 100. 일종 일반은 200. 이렇게 먼저 외우라고. 일종 일반 200. 3종 일반은 3이니까 얼마? 300. 준주거는 500. 준주가 제일 높고 큰 건물 들어오잖아. 70하고 500이니까. 주거적인 제일 큰 건물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 500이니까. 그 이종자가 들어가면 50만 더하면 돼. 이종 전용은 150. 이종 일반은 250. 알겠죠? 어미는 100에서 50 더하는 거야. 더하고 요것만 500으로 튀거든. 근데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시험 문제 물어보면 쓰고 있어 막. 못 찾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일종이 나오면 일종 전용은 얼마라고? 용적률 최대치가. 일종 전용은 100. 일종 일반은 200. 3종 일반은 300. 준주거는 500. 됐나요? 1, 2, 3, 5. 지금 외우고 있나요? 외우고 있나요? 외운 걸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외워. 저는 안 외워도 돼. 알겠죠? 그래서 일종 전용은 100. 일종 일반은 200. 3종 일반은 300. 준주거는 500. 그러면 자, 2종이 들어가면 자, 2종 일반은 2종 일반이거든. 250. 2종 전용은 150. 야, 그럼 주어적 끝나. 주어적이 제복자 문제 이것만 끝나면 돼. 알겠죠? 이것만 정리하면 문제 거의 끝나. 자, 상업적은 여러분 중심이 1500이죠? 1500 숫자 기억하면 돼. 여기도 중일유구니까 얼마씩 빼라고? 200씩만 따오시면 돼. 1500, 1300, 1100, 900. 자, 공업적 헷갈리거든? 전용공업이 얼마라고? 300, 300. 그래서 50씩만 넣으면 돼. 전용공업은 300이고, 그럼 일반공업은 350. 중공업은 400. 됐어요? 이게 최대치입니다.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러분, 이게 워낙 많이 나와서 출제 여러 가지 나와. 가장 쉽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박스 쳐가지고, 자, 기억, 니은, 뭐, 디귿, 리을, 미음, 비음 막 써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 여기는 뭐, 계획 관리, 그죠? 또 여기는 뭐, 보존 녹지, 또 여기는 뭐, 준 주거, 여기는 준 공업, 다 써, 용도적 아무거나. 알겠죠? 그렇게 다 써놔. 자, 그래가지고, 다음 중,
건폐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용적률을 물어볼 수도 있어. 어느 거 물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최대 한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고르시오. 또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고르시오. 뭐 등등. 알겠죠? 건폐율 용적률 물으면 어떻게든 물어봐. 그럼 이게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겠죠. 건폐율 물어본다면 일종적인 얼마? 50. 조정이니까 바로바로 안 나오면 이제 이걸 쓰고 있어. 써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야 되니까. 바로바로 나와서 풀어니까 이제 이건 익숙해진다니까. 처음에는 안 외우지 걸지만 한 2번 돌리면 이거는 다 외워져.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수험생이 다 그랬어. 한 3월쯤 되면 다 외워져 있어, 여러분들. 싫어도 외워야 돼. 제 말 하겠습니까? 용도 지역하고 건폐율은 기본이니까. 종류 또 지구구역도 마찬가지. 외워질 수밖에 없어. 처음엔 잘 안 외워지니까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한 2번 돌리면 3월쯤엔 다 외워져 있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만약 3월 달에 못 외우면 제가 문 앞에서 못 외우면 안 보내. 엘리베이터 잡아 나옵니다. 중간중간 물어볼 거야. 외워놓으시라고. 이거 기본 중에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틀리는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그냥 맞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만 넣으면 다 맞추는 거지. 보존 녹지 건폐율 20이잖아. 계획관리 40이고. 그럼 이제 순서만 고르면 되잖아. 높은 것부터 낮은 거지. 낮은 것부터 큰 것부터 작은 건데 작은 것부터 큰 것이 고르면 돼. 알겠죠? 그러면 지문이 나오겠죠? 1번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순서 쭉 나와. 고르는 거. 이게 기본 문제.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물어보는 형태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건폐율 최대치가 동일한 것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얼른 우리 건폐율 최대 중에 70짜리가 5개 나오거든. 건폐율 최대치에 70짜리 5개. 어디? 준주거,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5개 나오잖아. 그럼 그 중에 아닌 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게 정답이지. 이해됩니까? 또 용적률 최대치가 동일한 것이 아닌 것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용적률 최대치가 우리 100짜리가 4개 나오거든. 용적률 최대치 100짜리가 4개 나와. 이게 이제 문제 나온 유형들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접할 거예요. 우리 100짜리만 볼까요? 100짜리만 4개 뭐 있어? 일종, 전용, 또 잔혹, 생록, 계획관리. 100이잖아. 100, 4개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거. 이렇게 뭐, 아니면 질문으로 나올 때, 문제 지문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 지문으로. 자, 다음에 건폐율에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오면 지문 중에, 자, 보세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OX. 다시. 제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OX. 그러니까 OX. 그러니까 OX. 그거 오잖아. 3종 일반 주거 용적률 얼마야? 300. 전용 공업 용적률 얼마야? 300. 최대치 동일하다. 맞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문제는 워낙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뒤집고 까고 여러 번 나왔어 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쭉 나왔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암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종류도 암기가 돼야 되겠죠? 돼야지 이것도 문제 나오니까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밑에 문제 나왔으니까 확인할 건데, 자, 우리 용도지역이라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합니다. 매번 좀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로 결정한다고? 관리계, 꼬리시면 기본계로 한다고 틀리게 나와. 관리 결정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나누면 4개를 하겠죠? 크게 나누면 4개, 뭐, 도, 관, 농, 자. 알겠죠? 크게 나누면 4개고, 쪼개면 21개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 도시지역은 나누면 4개. 주, 상, 공, 녹. 또 주거지역이 나누면 6개 쪼개진다겠죠? 자, 주거지역은 크게 나누면 3개인데 전일준인데 전용주거가 나눠지면 1, 2종. 일반 주거는 1, 2, 3종.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은 4개. 중, 일, 유, 금. 공업지역은 3개. 전, 일, 준. 또 녹지도 3개. 보, 생, 자. 관리적도 3개. 보,
생계. 알겠죠? 딱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자, 용도 지역이 그렇게 쪼개지면, 거기는 아까 건축 제한도 있는데, 건축 제한은 여러분이 암기상은 못 돼. 아까 기본도 봤잖아. 그래서 그건 다 애호상이 못 되고, 건폐 용적률은 무조건 애워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건폐 용적률은, 일단 건폐율은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높게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율.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고 해서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조례를 찾아봐야 돼. 그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조례 다 정해놨으니까. 최대치를 공부하는 거다. 최대치. 이걸 공부할 때는 먼저 녹간농자 정리 끝내버리라고 해서, 또 녹간농자는 큰 건물 못 들어오니까.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28습이야. 아닌 게 세 군데. 잔혹과 생록은 20, 100. 80이 아니고 100. 계획관리는 40, 100. 훨씬 더 완화돼. 개발되는 데니까 여기는. 됐나요? 그럼 녹간농자 끝났어. 그럼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주상공. 자, 우리 건폐율부터 보면, 건폐율은 어떻게 하라고? 일단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는 얼마 건폐 제치가 50. 1종이든 2종이든 50. 일반 주거는 60인데 3종만 50. 준주거는 70. 이게 50, 60, 70이야. 일반 주거는 보통은 60이야. 3종이 아니라면 60이죠. 일반 주거의 건폐율이 얼마라고요? 60. 3종만 얼마라고? 50. 전용주거 하면 건폐율은 50. 준주거 하면 70. 5, 6, 7이니까. 됐죠? 지금 외우고 있나요? 그렇게 외우고. 상업지역은 중일 6은이죠? 어떻게 하라고? 9, 8, 8, 7. 여기 일반하고 유통은 건폐율 최대치 똑같아. 80이니까. 중심이 제일 크니까 저는 90. 그리고 근린이 70. 자, 공업지역은 전부 다 얼마라고? 건폐율은 70. 이게 건폐 용률도 헷갈리면 안 돼. 자, 용적률은 일정 전용주가 출발점이잖아요. 일정 전용주거 용적률 최대치가 얼마야? 100. 알겠죠? 그럼 일정자부터 정리 끝내면 돼. 일정 전용은 100. 일정 일반은 200. 3종 일반은 3이니까 300. 준주거는 500. 그러면 2종이 들어가면 50만 붙이면 돼. 2종 전용은 150. 2종 일반은 250. 됐나요? 응? 아니면 100부터 해서 50부터 더 해도 돼. 100, 150, 200, 250, 300이니까. 준주금 500T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써야 되니까.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옆으로. 알겠죠? 옆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일정 일반주거 용적률 세치 얼마? 일정 일반주거 용적률 200. 바로 나오라니까. 일정 전용은 100. 준주거는 500. 바로 그렇게 튀어나오세요. 지금 다 최대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상업지역은 쉬워. 중상업이 1500이잖아. 이거 1500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제 200씩 다운시키면 되죠? 1500, 1300, 1100, 900. 자,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만 잘 기억하면 돼. 전용공업이 얼마라고? 300이야. 그럼 50씩만 더 하면 돼. 300, 350, 400.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문 얘기할 사람들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치가 동일하다. OX. 준공업과 준주거는 용적률 최대치가 동일하다. OX. X. 준주거는 500이잖아. 준공업은 400이고 동일하다면 틀렸죠? 알겠어요? 틀리잖아. 여기는 500이고 여기는 400이잖아. 어떻게든 문제 지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암기가 되면 다 풀 수 있어. 오늘 숙제입니다. 지구구역 몰라도 돼. 일단 용도지역만 정확히 일단 외워놔도 대성공이야. 일단 용도의 중심이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의 분류 문제하고 건폐 용적률 좀 외워. 처음에는 머리 아프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이야기했죠? 1년만 지나면 다 외워져 있어. 안 외우면 제가 집을 안 보내거든. 일단 외워놔야 돼, 일단. 왜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기도 하고. 그 밑에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30회 작년 문제죠? 밑에 보인가요? 그렇게 나오잖아. 자, 용적률이요. 여러 문제 하면 건폐율 물어본 용적 문제 먼저 동그라미 딱 치셔야 돼. 그 2페이지 아래 문제. 용적률 동그라미 딱 치시라고.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건폐율 물어본 용적률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모르고 건폐율로 풀어갖고 맞히지 말고. 알겠죠? 용적률 물어봤죠? 그 다음에 큰 걸 물어봐서 작은 걸 물어봐서. 큰 것 동그라미. 이게 두 개만 동그라미 치고 항상 문제 푸는 습관들이세요.
알겠죠? 큰 걸 물어본지 작은 걸 물어본지 딱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 됐죠? 그럼 이제 나와야지. 어디? 일정 전용주가 용적률 얼마? 안 보고 해, 이제 안 보고. 일정 전용주가 얼마? 100. 그럼 3적 일반주거는? 300. 오케이. 또 옆에 쓰면 돼. 준주거는? 500. 일반공업은? 300에서 전일준 350. 350이잖아. 전용공업이 300이니까. 알겠죠? 350. 준공업은? 400. 아까 했잖아. 준공업은 300, 350, 400이니까. 그죠? 그럼 뭐가 제일 커? 준주가 500인 게 제일 크지. 이게 이건 문제도 아닌 문제고. 알겠죠? 나중에 이런 문제 다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또 그 밑에. 또 이렇게 나오잖아. 자, 2번 문제도 먼저 뭘 동그라미 치라고? 건폐율 동그라미. 또, 여기는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위에 이제 순서 바꾸면 안 돼.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이 아니고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겠죠? 옳은 걸. 자, 건폐율이에요. 전용공업 얼마? 공업은 다 70이라고 했잖아. 건폐율이니까. 지금 건폐율이잖아요? 얼른 써. 70 뜨지 말고 7. 중임상업은 9. 알겠죠? 9. 일정 전용주거는 5. 틀렸지? 낮은 것부터 높은 거니까.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뭐죠? 낮은 것부터 높은 걸 물어봤죠? 그럼 일단 1번 틀렸죠? 2번은 보존 녹진 얼마예요? 2. 녹진다 2잖아. 잔혹과 생독도다 2고 건폐율도 똑같아. 또 유통상업은 8. 우리 중공업은 7. 287 틀렸죠? 또? 낮은 것 높은 거니까 287 틀렸고. 자, 그리고 또 3번. 잔혹 얼마예요? 2. 일반상업 8. 준주거 7. 이것도 틀렸네. 287이니까. 자, 4번. 일반상업 8. 중공업 7. 이종 일반주거. 건폐율이니까. 일반 얼마? 6. 60. 일반주는 건폐율 60이라고 했잖아. 3종 빼고. 3종만 50이고. 지금 빨리빨리 안 나오죠? 이게 나중에 익숙하게 나와야 돼. 그럼 876이가 틀려.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됐잖아. 틀렸죠? 자, 5번은 생록 얼마? 2. 근린상업 7. 유통상업 8. 오케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은 5번이네요. 낮은 것부터 높은 거잖아. 278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뭐, 지금 막 안 써도 돼. 이거 외우면 그냥 기본이야, 기본. 알겠죠? 바로바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테마니까, 그게 정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지구구역 말씀드릴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